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지금 전해지면서 야당의 내용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또 단독국회 불가피론을 전개하고 또 제기하고 있어서 국회 정상화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홍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전국 정상화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주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좀 당이 많이 어수선한데 오늘 오후에 지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네.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글쎄, 알 수 있겠습니까? 탈당 얘기도 나오다가 또 조금은 그게 정리가 돼서 복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하루속히 국민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네.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주홍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늘 박영선 대표가 잘한 게 없다. 네. 그렇지만 더 큰 잘못은 박영선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더 큰 잘못은 우리 당의 구조 자체, 이 척박한 비정한 풍토와 구조와 체질에 있다.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박영선에게만 책임을 다 묻는 것, 박영선에게만 돌팔매질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다. 네. 당의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와 구조와 풍토 속에서는 그 누구의 어떤 지도부도 온전할 수 없다. 자기 자신만이 옳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떻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지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척박하고 어떤 비정한 구조다. 당의 구조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척박하고 비정합니까? 어떤 구조길래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 박영선만이 아니라 그 직전에 김한기라든가 안철수라든가부터 네. 시작해서 황주홍 의원님? 네. 네, 좀 직책을 붙여주시죠. 네. 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네.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들도 그랬고, 네. 또 소급해 올라가자면 열린우리당 시절 2004년부터 무슨 신기남, 이부영, 정동영, 천정배 이르도록 네. 온전하게 임기를 마친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도부의 문제냐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만드는 지도부가 들었을 때마다 흔들고 거부하고 만신창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당의 어떤 독특한 강경파 위주의 이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문화,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풍토, 이런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것을 해치하지 않고서 지도부만 변경시킨다는 것은 바른 진단이 아니다. 이것은 오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단 오늘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무에 지금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하지 않더라도 당에 남더라도 어떤 후유증은 좀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떤 후유증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쉽게 치유하기 힘든 내상, 큰 상처를 입었고 또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저 사람들에게 정말 정권을 맡기고 지지와 신뢰를 보낼만 하냐, 이런 데는 근본적인 불신이랄까 의구심을 낳게 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현재의 당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회의적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보면 우리 당의 일각을 보면 예. 당권 장악이 최우선 순위이고 네. 정권 장악은 되면 좋지만 또 쉽지도 않은 일이고 이 정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권 장악에 몰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당권 장악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경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 당권 장악을 최우선시에 두게 되면 일반 다수 국민들의 의사나 민심의 소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당권만을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지지층과 당원들에게만 비율을 맞추고 지지를 얻으면 당권장을 하게 됩니다. 정권장은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다수 국민들의 그 여망이랄까, 여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예컨대 장외 투쟁 같은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국민 여론의 70~80%가 장외 투쟁해서는 안 된다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들은 장외 투쟁을 130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 단식을 하건 의원직을 사퇴하건 이렇게 함께 싸워야 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에 정권 장악보다는 오히려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중이 전략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단 당무에 복귀를 하더라도 당 운영이 이제 정상화돼야 되는데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박영선 대표가 정상적인 지도부의 위상을 회복해서 네, 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것이다. 이미 봉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최악의 국면, 탈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봉적인 수습책으로 일단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내놓고 원내대표 역할은 잠시 가지고 있으면서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원내대표직도 그만둔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의견의 접근을 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어야 하겠지만, 하여튼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황교 의원께서도 뭐 명확한 어떤 대안을 좀 내놓지 못하고 계신데, 뭐 저는 대안이라면 네. 간단합니다. 우리 정치의 새정치연합의 정치의 기준을 네, 국민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국민과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움직여가면 그게 정상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와 신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제 130명의 의원들의 그 인적인 구성비와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예, 국민의 다수의 뜻을 그대로 승복하고 그에 부응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야권발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가 신당 창당 가능성으로 확대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언론에서 이제 그런 추측 보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고 해쳐 모여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3-3-5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겨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해쳐 모여 신당 창당의 어떤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언론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당내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의원께서도 그럴 가능성과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동의하는 측면이 있나요? 저는 이게 지금 2016년에 총선을 이래 가지고 칠 수 있겠나? 또 지지자들은 또 나라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2017년에 정권 교체를 이제 여에서 야로의 정권 교체가 정말 필요한 일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선인데,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이 체질과 풍토를 가지고서 국민의 지지와 힘을 얻어서 정권 교체에 도달할 수 있겠나? 저는 근본적인 회의와 비관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무언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인식을 함께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제 저희의 논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황교안 의원께서는 지금 호남의 지역구, 다시 말해서 전남 장흥, 강진, 영암이 지역구시죠?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당선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제3의 정당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긴 보았는데, 네. 뭐 이제 저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정현 의원의 당선이 저희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나아가서는 저희 야당에게 엄청난 충격과 뭔가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그 경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언가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제 호남과 영남의 민심이 바뀌면서 지역구도 자체가 이완되고 해체된다. 그럴 때 이제 정직하게 민심을 쫓아가려는 그런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떤 야당에 대해서 지금 몸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어떤 회의와 비관들이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계 개편인지 뭐 신당 창당인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우선은 네. 당내에서 이제 좌와 우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걷기 위한 뭐랄까 뭐 노선 투쟁이랄까 이런 진지한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이 앞으로 계속 되리라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의 근본적인 구조와 이 풍토를 네. 바꿔 나가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와 우를 넘나드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네. 그 정체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당의 구조와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전국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랜 침묵을 깼죠. 네. 네, 지금 야당과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일단 뭐 선을 그었고요. 거부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 또 대통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표명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시점상 적절하냐? 저는 그렇게 유효한 입장 표명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게 현재의 살얼음 같은 꽉 막힌 전국의 해결과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겠나? 아니면 오히려 더 경색을 강화시키는 고착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후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점상 적절치 못했다. 그럼 언제쯤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 여당에서 이미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이렇다 저렇다 가보다가 안에 딱 선을 긋는 거 네. 그것이 정치의 유연성을 오히려 제한하기 때문에 뭐 시점적으로 그렇고 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그 모양새도 그렇게 뭐 알맞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네.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불개입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뭐 지난번에 여야 재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한 것은 여당의 어떤 향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런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렇잖아요. 국회라는 것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건데 여당의 입장은 좀 읽혔습니다. 또 야당의 입장도 저희가 입장을 내어놨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유가족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중간선에서 이른바 황금의 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력이고 여야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사실 지금 여야 합의안은 거의 95%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99% 최종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만 저희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비 반납까지 지금 언급했죠? 네.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대통령도 일 잘못하면 월급을 좀 반납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국회가 좀 더 생산성 있게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황교안 의원이었습니다.